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순천과 여수는 분구와 경계 조정을 통해 2개 선거구로 하는 대신 영암, 무안, 신안군을 모두 찢어 다른 선거구에 통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안은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환멸을 느끼는 무당층이 늘고 있어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역 산업계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은 대유위니아 사태 이후 업황이 크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2,000곳이 넘는 광주 지역 놀이시설 가운데 실내 시설은 100곳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겨울철 아이들이 실내에서 뛰어놀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순천과 여수는 분구와 경계 조정을 통해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선거구로 하고 영암, 무안, 신안군은 찢겨져 다른 선거구에 통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주는 기존 8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영암, 무안, 신안군은 사실상 공중분해됩니다. 신안군은 목포시와 무안군은 나주시 화순군과 통합돼 하나의 선거구가 됩니다. 영암군은 해남, 완도, 진도군에 합쳐지게 됩니다. 순천시는 갑을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로 분구됐습니다. 기존의 순천시와 같은 선거구였던 광양, 곡성, 구례는 단독 선거구가 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경계 조정을 통해 2석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선거구 획정안에 순천이 지역구인 소병철 의원은 기형적 선거구를 바로잡은 결정이라고 밝혔고 순천 출마가 예상되는 이정현 전 의원은 사필 규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남의 정치세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선거구 획정은 매우 현명하고 바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조만간에 마음을 정리해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반면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치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순천시와 영암, 무안, 신안군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향후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30%가 마음을 둘 수 없는 현재 양당 체제를 비판하며 제3지대 창당에 대한 운을 띄웠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기 시작한 이유를 도덕성의 부재로 꼽으며 과거에 자랑스러웠던 민주당을 되찾을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의 민주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작심한 듯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민주당의 강점은 도덕성에 있었다며 최근 논란이 됐던 막말 이슈 등을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뉴스 시간에 많이 나오는 막말, 이건 참 뭐라고 변명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국민들한테는 속상한 일이고요. 민주당 탈당이나 신당 창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때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환멸을 느끼는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말로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딱 둘만 써놓고 둘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이런 시험 문제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면 약 30%의 국민은 이 시험 문제 정답이 없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던 박근혜 정부보다도 경제, 외교, 언론 자유 등 모든 분야에서 상황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단한 후과를 남긴 거거든요. 이건 참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탄핵을 당했지만 정체했다고 본다면 윤석열 정부는 후퇴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방송 마지막에 민주당을 다시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정당이 되도록 도와달라며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요청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들에 참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오전 9시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무명열사 묘역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50여일간 옥중 단식투쟁을 벌이다 숨진 고 박관현 열사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저서 디케의 눈물 마지막 북콘서트를 열고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지역 산업계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우 대유 위니아 사태 이후 업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진국산단의 이 금형업체는 날이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원청 기업들의 발주량도 예전 같지 않은 데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납품 단가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가는 올라가는데 수주할 때 그 수주 가격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많이 올랐지. 근데 그걸 그냥 반영이 안 되잖아요. 잠시나마 반등 기미를 보였던 지역 경기 전망이 다시 2달 연속 하락하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10월 85.7까지 상승했던 경기 전망지수가 이달엔 79.8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 경기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8.5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유 위니아 사태가 터지며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떠안았고 기아 1차 협력업체가 부도나면서 2차, 3차 협력업체들로 피해가 번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엔화 하락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일본 수출은 물론 중국 수출 역시 빠르게 줄고 있는 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꺾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도 지정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그 부분에서 체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회나 정부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제조업계가 언제쯤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행여나 아이가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곳이라도 많으면 좋으련만 2,000곳이 넘는 광주의 놀이시설 중에 실내 시설은 100곳도 채 되지 않아 아이들이 뛰어놀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손에 뒤집개를 들고 뚝딱뚝딱 요리를 완성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쌩쌩 달리다 지쳐 잠시 동화책을 읽는 여유를 가집니다. 아이들이 추위를 피해 공공 실내 놀이시설에 찾아왔습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 그다음에 또 봄, 가을에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심화돼서 밖에서 아이들이 놀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실내에서 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하지만 광주 시민 누구나 무료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공형 놀이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광주 어린이 놀이시설 2,177곳 가운데 실내 시설은 91곳. 그 가운데 공공시설은 5곳에 불과해 전체의 0.2% 수준에 불과합니다. 키즈카페 등 놀이 제공 영업소도 어린이 10,000명당 3곳꼴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고 1위인 세종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구에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설이 안전하게 잘 돼 있어서 저출산 하는데 사실 아이 본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라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공공시설 많이 만들어주면은. 광주의 슬로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 하지만 광주의 놀이시설 대부분이 날씨에 민감한 이런 야외 놀이터가 차지하다 보니 추운 겨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기록을 조작해 동료 직원과 지인들의 과태료를 면제해준 공직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도 김효진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동료 직원과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혐의로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과 공직자 4명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우수정책이라며 포상금을 지급했던 한 시민의 정책 제안이 남의 아이디어를 모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2차례 열린 정책 제안 우수자 선발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소간 이지붕 설치로 50만 원, 인명구조함 반사 시트 부착으로 150만 원을 수령한 시민 A씨의 제안이 모두 지난 2018년 국민신문고에 한 공무원이 공개 제안했던 내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부적정하게 지급한 상장과 부상금을 회수하는 한편 관련 부서 공무원 12명에게 훈계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흥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감염성 지수가 높아지고 있어 확산 차단을 위한 초동 방역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지난해보다 20일가량 늦게 발생했다며 12월 한 달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는 고비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무안군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군공항 이전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안군의회 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3자 회담, 2자 회담 운운하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비상식적 행태를 규탄한 뒤 무안군민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군공항 이전 획책을 중단하고 공모 방식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전투기는 하늘 길이 없다며 인접시군인 목포와 신안, 한평, 영암도 소음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로 70여억 원을 편취한 50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2부는 임차인 6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71억 3,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임대 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새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주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전남 나주시 봉황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인근 0.25헥타르를 태운 뒤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예술 창작타운을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광주 동구 김넷과 갤러리에서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전 세계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어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하는 창작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동구 원도심의 노후 건물 등을 리모델링해 국내외 작가들의 체류형 창작 공간으로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에서 산학이 협력해 탄소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 공동으로 나섭니다. 조선대학교와 여수산단 경영자협의회는 오늘 여수에서 저탄소 녹색 부품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산단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공정을 대상으로 저탄소 공정 기술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 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저탄소 녹색 기술 협력과 우수학생 취업 지원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노동부가 실시한 여수산단 정밀 안전진단에서 400건이 넘는 개선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GS칼텍스와 LG화학 등 여수산단 9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부속 설비 부분 결함, 볼트너트 미체결 등 468건을 적발해 시정 권고 조치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사업업장별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오늘 여수시청에서 열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직원들이 직접 모은 성금 2,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 기준으로 2023년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 목표는 105억 원이며 모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던 전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이 5대5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은 내년도 무상 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해 올해보다 135억 원 늘어난 1,204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대안학교까지 무상급식에 포함돼 모두 1,307개교 19만 5천 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광주광역시가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대중교통 서비스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23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기반시설 확충과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를 규모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대중교통수단과 기반시설, 환승체계, 대중교통 이용률 등을 2년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